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노동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더 낮아졌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금요일장을 하락세로 마쳤습니다. 코스피 쪽에 하방 압력을 더한 건 삼성전자에 대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였습니다. 이 HBM 납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더해졌는데요. 장중에 해명을 내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3%가 넘게 밀리면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2차 전지가 파란 불을 켜면서 약세로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그 안에서 그래도 틈새 시장을 형성한 업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식료와 수산업종 오늘장에서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김 가격이 또 식품업체들이 인상을 하면서 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또 K푸드 업체들의 수출에 대한 모멘텀 확인이 되면서 우리 시장에서의 음식료 업종들 특히 오늘장에서는 우양과 풀무원이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서 지수는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이라서 5월에 마무리하는 전략을 어떻게 짚어야 할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과 또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만큼은 이분을 김밥과 핫도그의 남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영석 해설위원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제가 우양을 추천하고 우양이 오르기를 이번 주 내내 김밥으로만 점심을 때우는데요. 그 노력이 닿았는지 오늘 우양이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한 15종목 그 상위 한 15종목 보면은요. 오늘 단 한 종목도 오른 종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우양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감성코퍼레이션 그다음에 카페24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은요.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던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종목장에서는 저와 같은 종목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시는데요. 사실 종목에 대한 흐름, 재료에 대한 파악만 잘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시장 그리 어려운 시장 아닙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코로나 때처럼 모든 종목이 오르는 시장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니까요. 이렇게 쏠림의 현상이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같이 종목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잘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계좌 풍성하게 지금과는 다르게 바뀔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석 해설위원님께서는 정말 오랜 시간 경험을 해왔던 이 제도권 경력을 통해서 시장의 맥을 짚는 아주 예리한 눈길을 여러분들께 하나씩 그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신다면 실시간 장중 공략 전략에 대해서도 배워가실 수가 있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QR코드 스캔만 하신 뒤에 참여 코드 9813입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또 우향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짜배기 꿀팁 전략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을 방송 공략 종목으로 짚어주셨는지 성적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금은 동메달 선수들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수익률이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작년 1월 달, 2월 달 그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최근에 종목들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금메달 우양인데 보세요. 5월 17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24일 바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52.49%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가캠은 지금 사실 바이오 쪽의 흐름이 살짝 꺾여서 그렇지 만약에 바이오 쪽에 훈풍만 분다라고 하면 훅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 리가캠 바이오니까요. 리가캠 바이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좀 집중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핫한 종목 중에 하나는 APR입니다. APR도 제가 3월 25일 날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3월 26일에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오버의 물량이 1차로 나왔을 때, 한 달 1차 물량이 나왔을 때 전날부터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35.32%. 자, 이 종목 시총이 1, 2천 종목 아닙니다. 시총이 2조가 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35.3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향하는 종목군이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보시면 5월 24일 바로 오늘 신고가, 그러니까 최저점 대비 오늘 신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그 추천날 대비해서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은 날이니까요. 그만큼 추세는 살아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종목들이 히든 종목 보면 예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도 보면 추세가 그렇게 살아있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에 있으니까요. 지금 이것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우양인데요. 자, 이날 말씀드렸는데 자, 우양은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우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 종목 말씀드릴 때 제2의 삼양식품이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하실 건가요? 자, 제2의 삼양식품을 잡기 위해서는 삼양식품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끝난 이후에 그 다음 후속작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했었고 그리고 내가 우양을 어떻게 잡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프로세스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PR, 자, 화장품 지금 관련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닥권에서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자, 3월 26일, 4월 26일 물량 소화 이후에 1차, 2차 이때 한 80몇만 주 해가지고 총 두 번째 두 차례의 오버행 이슈. 자, 많은 분들이 오버행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 오버행이라는 말은요. 자, 이거는 지금 IPO하는 종목이잖아요. 기업 공개를 한 종목인데 만약에 내가 이 종목에 투자를 했는데 초기에
저희 상장할 때 물량을 많이 내놓으면은 이 종목이 좀 하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가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1개월 후에 팔아라, 혹은 2개월 후에 팔아라, 3개월 후에 팔아라라고 해서 어떤 그 매도 기간을 매도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정해둡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1개월과 2개월 이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었어요. 그때 한 8%, 8점 몇 프로 정도 있어가지고 그 물량들이 지금 다 소화가 된 이후에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5월 3에는 울트라 툰이라 그래가지고 또 신제품이 나오면서 신제품과 함께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까지 호조세를 보이면서 그것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화장품 실적이 좋아짐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자, 요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상승한 이후에 자, 여기에 돌파가 나오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내가 어디 구간에서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돌파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구간에서 돌파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나서 최근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물량 소화 이후에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한 12선 부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 API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 이 호재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 호재가 무언가라는 것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성 코퍼레이션 마찬가지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요, 반도체도 아니고요, 전기 전선도 아니지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30% 이상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음봉 없이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선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만큼 뭐 실적과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 이외에 무언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또 교육방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감성 코퍼레이션 이러한 그 의류 관련된 부분도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한 곳만 바라보지 마시고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넓히다 보면은 지금 시장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니까요. 저희 히든 종목 잘 보시면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언급드리는 것들만 잘 캐치하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 드리자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뭐 삼성전자 거의 한 6천억 정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6천억 매도가 나왔지만 이게 뭐 추세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삼성전자 최근에 뭐 HBM 뭐 발열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실망감에서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뉴스는 일단 4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예요. 그리고 오늘 재차 나오면서 좀 시장이 좀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그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종목 순환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종목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뭐 지수, 뭐 미국 시장 다 필요 없습니다. 엔비디아 올랐다고 해서 우리 반도체 올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미국대로 가는 거고요. 지금 되게 디커플링 돼서 지금 따로따로 놀고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 위해서는 저와 함께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PDF 자료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의 노이즈가 결국은 해소될 것이다. 그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종목의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시장에 대한 관측을 또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더욱더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나 혹은 오늘 내가 우양 같은 종목들 잡았어야 됐는데 놓쳐서 너무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해설위원님의 브리핑 계속해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 그리고 9813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이영석 해설위원님 더욱더 가까이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9813 역시나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신 뒤에 입장하셔서 다음 주 월요일 시장부터 우리가 시장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지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차분하게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금은 동메달 선수들 흐름도 짚어봤으니까요. 또 주도주 잘 잡기로 유명하신 우리 전문가님이신 만큼 해설위원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주도주를 잘 잡으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김밥의 남자, 핫도그의 남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신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주도주 매매하는 법, 그래서 우양이라는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종목을 제가 왜 잡게 됐는지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검색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사용할 수 있겠지만 저는 주식은 하나의 그 오케스트라 보거든요. 종합 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가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 전에 우양보다 더 큰 주, 그러니까는 삼양식품이 이날 점상을 갔어요. 그러니까는 최근에 물론 그 전부터 음식료주들이 그만큼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건 맞았어요. 하지만 뭐 다른 많은 분들이 음식료주가 가더라도 뭐 저것들은 뭐 그냥 항상 저렇게 그냥 꾸준히 가다가 또 빠지겠지라고 했지만 이 음식료주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상한가까지 보여주는 흐름은 뭔가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는 이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첫 번째로는요, 회사 자체 내에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섹터 내 그리고 세 번째 환경 자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 문제, 그 다음에 섹터, 그 다음에 환경 이 세 개가 한꺼번에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우리가 뭐 반도체 봤을 때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뭐 IT 경기 좋아지니까 더 뭐 PC 수요, 뭐 스마트폰 수요라고 해서 뭐 반도체 수요 그렇게만 봤지만 여기에 플러스 뭐가 들어왔습니까? AI라는 그런 큰 빅 웨이브가 오면서 반도체 섹터가 전체적으로 어떤 탈바꿈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10배 나는 종목, 100배 나는 종목이 나오듯이 지금 식품주도 지금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섹터 내에 가장 큰 시총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삼양식품이 어땠습니까? 연 기준으로 168%,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지만 160%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된다? 그 안에서 파생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밥을 찾았고 거기서 김을 찾았는데 그거는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또 빙그레 같은 종목들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78.61.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 반도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78.61 뭐 한 이 정도는 뭐 크게 안 오른 거라 보지만 이 종목이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런 종목들은 음식료주들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대부분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요. 지금 대부분 방어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음식료를 하거든요.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음식료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아프면은 약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약주랑 음식료들이 가장 시장이 어려울 때 시장을 방어하는 그러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지금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그렇지 실질적인 경제 흐름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염려하면서 이제 음식료를 매수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하나의 섹터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이 구간에서 또 뭐가 나오냐? 바로 실적까지 같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에 주가 상승이 동반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료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파생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일단 보시면 삼양식품, 빙그레 또 풀무원처럼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종목들을 따라가서 잡을 거냐? 아니면 내가 이등주라도 내가 잡아야 할 거냐라는 것을 했을 때는 저는 많은 분들이 무조건 1등주만 잡아라는 말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선주에서도요. 대원전선, 재룡전기가 먼저 간 다음에 그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그다음에 대원전선이 갔고요. 그다음에 대한전선이 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종목 주도권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이거를 내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 다음 종목을 잡으면 이 구간에 버금가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도주를 놓쳤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뭐 주도주가 아니라 1등주를 놓쳤다 하더라도 2등주로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필옵틱스를 유리기판에서도 필옵틱스를 놓쳤다 하더라도 YC캠을 사거나 혹은 캠트로닉스를 사더라도 충분히 이거에 버금가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거를 찾으셔도 돼요. 주식은 늦은 거 없어요. 빠르면 빠른 게 문제지 늦었다고 해서 절대 문제되는 게 없으니까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음식료주에 대해서 한번 뉴스를 찾아봤어요. 이게 제가 삼양식품이 상한가 가는 날 제가 했던 그러한 프로세스입니다. 자, 보시면 K라면, 김밥, 김수출 덕에 오른 주가 앞으로 더 뛴다라는 것들을 봤었고 음식료주가 상한가라니 이게 다 그때 나온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해외 내시 원가 생산 3박자 더 간다. 내가 놓쳤지만 내가 그날 물론 내가 삼양식품을 놓쳤지만 이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했을 때 그때 판단을 해야죠. 여기서 고 할 것이냐 아니면 스톱을 할 것이냐. 그런데 뭐 스톱을 시작도 안 해서 스톱을 할 게 아니고 고를 할 것이냐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했을 때 내가 놓쳤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먹을 종목들이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는 어떤 종목을 했냐? 그때 요걸 봤었죠. 이 섹터 내에서의 움직임, 바로 이 내용 자체가 식품 인플레이션이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왔던 그런 식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가격 인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가격 저항이 낮아지고 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500원 먹다가 한 1년 동안 한 1,000원에 먹다 보면은 그냥 1,000원이 그냥 원래 그 가격이구나라고 하면서 이 1,000원을 사는 거에 대해서 가격 저항이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500원대의 기억이 점점 흐려지면서 1,000원대의 가격이 이제는 완전히
그게 그 가격으로만 이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음식료에 대한 그 가격 저항도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돈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는요, 사실 코로나 때는 우리가 뭘 했습니까? 집에서 정말 많이 시켜 먹었잖아요. 왜냐하면 집에서의 스트레스를 뭘로 했었습니까? 그때는 다 먹는 걸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하면서 사실 식품 쪽에는 덜 썼어요. 그러다가 식품 쪽에다가 여행도 이제 많이 갔다 왔으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자 해서 식품 쪽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습니까? 식품 쪽 관련 업체들의 실적이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 대한 섹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단순한 그런 흐름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잠깐 동의 관심이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곡물가가 의외로 원자재 가격이 약 한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경제적인 원리죠. 재료비가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판매가는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식품주들 관련해서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식료주들을 다시 봐야 되고, 이제는 중심 세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런 소비재, 특히 화장품과 음식료의 특징이 뭡니까? 이거는 B2C예요. B2C니까 이러한 흐름들은 오래 간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화장품, 소비재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B2C에 대한 부분들이 길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체크했죠. 이제 재료는 알았어요.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뭐 다 좋아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먹을 거 신경 쓰고, 그러면은 거래대금이 들어왔는 체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것도 체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까지 제가 다 끝내놓고 찾은 종목,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일회성으로 볼 것이냐 혹은 지속이 될 것이냐. 만약에 내가 재료를 잘 분석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아까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염병처럼 뭐 돼지 콜레라 이런 것처럼 한번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병이 올 때까지 내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인지 혹은 지속성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재료의 가치를 제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연속성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이제 했는데, 음식료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섹터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찾은 게 바로 우양입니다. 왜냐? 우양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작년서부터 우양 관련해서는 제가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실적이 좀 빠지면서 횡보를 보였는데, 이때부터 어땠습니까?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교육방에서 같이 매수를 했는데, 이걸 다 합하면 한 60% 정도 돼요. 저희는 위아래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했기 때문에 이게 한 6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클라이막스를 보여준 거죠. 다행히 오늘 유안타에서 보고서도 나오면서 이 김밥이, 즉 내수에서 지나지 않고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내용 한번 보면요. 우양이 품절 대란 냉동 김밥. 제가 그때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트레이드 존슨가 거기서 가면요. 그 냉동 김밥을 어떻게 파냐면은 1인당 2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제한을 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그리고 아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또 건강식이에요. 또 최근에 미국 애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또 비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많고, 그러니까 김밥에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채소 들어가서 건강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양 자체로 또 보면, 자 보세요. 현재 미국 대형마트 3곳으로부터 동시 러브콜 받고 있는 상황, 그리고 PB 또는 자체 브랜드 제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코스트코 받을 때는 풀무원이나 혹은 CJ 제일제당 이쪽
특히 지금 핫도그 같은 경우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양 같은 경우는 자기 브랜드로 나가는 게 아니라 풀무원 브랜드로 어디 브랜드로 이걸 다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로 나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국 대형마트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서는 어떠냐? 만약에 니네 이름으로 들어오면 다른 쪽에다가 로열티 줄 것이 없고 너희 이름은 들어오면 단가는 이익률 자체가 왜냐하면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가 해외 쪽에서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익률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양이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찍고 물론 물량 소화가 좀 있겠죠. 큰 상승을 보였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양 하나만 수익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걸로 한번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나오면서 반도체가 나오잖아요. 근데 AI 반도체가 나오면서 뭐가 생겨서요?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죠.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서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전선, 전기 이쪽 종목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AI 반도체가 나왔어요. 김밥이 나왔어요. 김밥이 나왔는데 김밥을 싸야 할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AI 반도체도 많이 올랐지만 전기, 전선 이런 부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김밥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김 싸는 그런 김 재료도 내가 한번 주식으로도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는 오늘 CJ 시푸드나 이런 종목들까지 같이 매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식 투자는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확장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단순히 우리가 김밥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우양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파생되는 여러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것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AI 반도체 하면서 전기, 전선 같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입해도 똑같습니다. 화장품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론 브랜드 자체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뭐가 필요해요? 화장품 뚜껑이 필요하겠죠. 화장품 용기가 필요하겠죠. 화장품 원료가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 주식시장은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다. 물론 순서는 있을 거예요. 순서는 있을 거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초보자분들은 많이 잡지 힘들어요. 근데 누가 잡아줘요? 제가 교육방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교육방에서 단순히 종목에 대한 것들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생각의 길을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같이 한번 뉴스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냉동기 열별 우양 올랐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김 생산업체도 강세다. 이제 김도 무섭다. 이거 쉽게 안 끝납니다. 사조시푸드, CJ시푸드 이 종목들 쉽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 먹거리는요.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들이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은 뭘 하냐면은 사재기를 해요. 사재기. 이렇게 되면은 너 하나 샀어? 난 2개 사야지. 3개 사야지. 또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보세요. 동원 양반김, 양반김 이런 것들 보시면 예전에는 우리가 도시락에서 그냥 가서 그냥 싸게 먹는 걸로 알았는데 이것까지 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올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격 오르고 김밥 오르고
그래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CJ 시푸드 같은 거 어떻습니까? 오늘 월 기준으로 거의 90%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보시면 그만큼 이 김밥뿐만 아니라 그런 부자재까지, 그러니까 AI나 AI를 봤을 때 전기 전선 오르는 것처럼, 그리고 화장품 업체 보면서 화장품 원료 업체 오른 거, 그리고 라면 오를 때 라면 스프 업체 라면 스프를 공급하는 S&D가 오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모든 그 보여지는 물건은 다르지만 다 함께 같이 가는 흐름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주식은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흐름으로 보여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양을 어떻게 잡았는지, 그리고 저는 만약에 또 다른 하나의 그 섹터가 나온다, 그런 흐름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또 종목들을 잡아 나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2의, 제3의 우양, 제3의 삼양식품,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이런 종목들 잡을 거니까요. 그러한 그 프로세스를 나도 한번 얻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아래쪽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9813 참여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AI 반도체에서 또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전선 관련주로 최근에는 원전, 에너지 테마까지도 파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양 이런 냉동김밥 관련한 종목이 올라가면 김 관련주도 함께 간다고 합니다. 또 쉽게 끝나지 않는 모멘텀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대응 전략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우양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종목으로 또 51% 상승률을 기록해줬던 종목인데요.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종목들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저희와 함께 또 공부도 이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셔도 또 QR코드와 똑같이 입장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이렇게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답장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떤 섹터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지도 살펴볼 텐데요. 매치 포인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자 한번 화장품 쪽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계속해서 뭐 오른 종목, 오른 섹터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시장은요, 돈이 몰리는 섹터,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섹터로만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가고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어떤 쪽에 돈이 몰려 있고 실적이 나오는지 그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화장품 섹터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차트로 봤을 때는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지금 실적 대비해서 봐라. 자,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요. 자, 지금 이렇게 오른 시스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른 엔비디아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봤을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 예전에 PER, 그러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그 닷컴 버블 때 PER 100배였어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PER 30배예요. PER 30배는 충분히 어떤 그 줄 수 있는, 왜냐? 1등 업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만큼의 할증률을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식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지금 화장품 쪽이 그렇습니다. 자, 화장품 섹터가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 본다 하더라도 대부분 한 12배에서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예전에 그 사드 이전에 그 중국 쪽으로 우리가 화장품 쪽을 많이 갔을 때 그때는 얼마큼 했냐? 그때는 PER이 30배에서 40배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그때 대비해서 아직 3분의 1 수준 혹은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화장품 섹터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라. 빠진다 하더라도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그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 계좌 좋아진다. 다만 지금 엄한 곳 쪽에 가서 그냥 존버하고 있지 말아라. 그쪽 안 오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왜냐? 실적 안 나온 데는 절대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만 올리더라도 지금 수급이 부족한데 지금 소외된 데 가가지고 뭐 오르겠어요? 그건 뭐 자기는 뭐 가치 투자라고 하겠지만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사드 이전으로 돌아가나라는 말을 제가 한 거는 이제 중국 쪽에 어떤 그 시진핑과 만남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 화해 모드가 되냐. 왜냐하면 이 사드 때는요, 거의 지금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야 와서 조금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주들이 다시 오른 것들은 중국 쪽 모멘텀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왜? 미국, 유럽, 동남아, 일본 쪽의 실적을 반영해서 그만큼 화장품 실적이 올랐는데 중국 쪽은 우리가 실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중국 쪽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쪽 애들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업사이드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출 증가 모멘텀이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모멘텀만 있었는데 이제 이것들까지 추가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는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올랐다. 그러면 종목들 한번 볼게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뭐 이런 내용들, 화장품 넬리, 그다음에 K뷰티 쪽 줄리 신고가, 뭐 이거는 다 여러분들이 체크했던 내용들이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PR을 제가 또 가지고 온 이유는 그만큼 해외 쪽 실적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주식 쪽으로 또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러한 루머도 오늘 좀 시장에 있으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 나왔는데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AS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화장품 브랜드가 있고 화장품 만드는 원료 뚜껑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얘는 원료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무슨 원료? 바로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를 만드는 원료를 공급하는데 이제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더워질 때 우리 뭘 해야 돼요? 피부 보호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뭐 선크림 발라야겠죠? 지금 미국의 그 수출 모멘텀이 있는 잉글로드랩이 왜 잘 나갑니까? 바로 미국의 선크림이 잘 나가면서 잉글로드랩이 지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AS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원료를 마켓쉐어 자외선 차단 업체 1, 2위 업체한테 납품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마진이 한 20%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한 100억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벌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한 요인 그리고 지금 보시면 쌍바닥 찍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까지 가능한 구간이다. 제가 히든 종목까지도 예상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향 수출이 증가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두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APR 그리고 AS텍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 바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9813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형석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고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가져가야 될 전략들 그리고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그냥 종목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또 PDF 파일로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니까요. 기본적인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입장하셔서 자료 신청까지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형석 보내시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어서 올림픽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라는 점도 함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영석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오늘의 올림픽 선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금요일 투자 올림픽 이영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한번 화면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업체 한번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노보노디스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네, 그 비만 관련 회사에서 정말 그 만면통치약처럼 만들고 있는데, 자, 노보노디스크가 최근에 다시 신고가 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그 고점 대비해서 한 20, 30% 정도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는데, 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한 8월부터 해서 한 200% 가까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이죠.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라일리 같은 경우도 올해 초 한 2월부터까지는 계속해서 박스권, 왜냐하면 워낙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박스권 하다가 다시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도 한 170% 정도 올랐는데, 자,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요. 이제 싹센다도 이제 우리나라에 판매가 물론 싹센다는 판매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그 얘네 쪽에 그 비만약이 또 들어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비만 관련해서 여러분들 펩트론 종목 많이 매매하시잖아요. 근데 얘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뭐냐면요. 스마트 대포입니다. 자, 지금 얘네들 그 릴레이나 얘네들 가지고 있는 게 사실 계속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한 번만 맞으면 한 달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스스로가 개인이 주사를 맞는다는 거는 사실 좀 바늘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건 좀 두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일주일 되는 것을 한 달로 줄여준다라고 하니까는 굉장히 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이 약물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술 이전이 될 것 같다. 기술 이전 기대감에서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동안 똑같이 일라일리나 노보노디스크는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해외 쪽 업체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날 시가나 매수 밴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음날 시가나 33,000원까지 이 구간까지 매수를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 목표가는 저는 전고점 넘어가는 5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만약에
이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5만 원대까지가 한 시총 1조가 좀 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한 더 그 이상 정도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자세한 부분들은 이 펩트론 관련해서 매매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펩트론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투자올림픽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 6시에 다시 또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